월 250만 원을 받고 고급 저택의 간병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는 효녀로 소문났지만 집안에서는 노인을 학대하는 악마였죠. 나한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더니 급기야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왜 이 집에 왔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가짜 효녀의 몰락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나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저택의 간병인으로 취직했다. 재경그룹 창업주 강태원 회장의 집이었다. 90살 노인은 중풍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했다. 면접을 본 건 며느리 유진아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고 미소는 완벽했다. 저희 어머님을 잘 모셔주세요. 효도하는 마음으로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다. 출근 첫날 회장님 방에 들어섰을 때 충격을 받았다. 방은 냉랭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이불은 얇았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뭔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믿기시나요? 재벌가 노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유진아가 쟁반을 들고 왔다. 하지만 음식은 형편없었다. 식은 미역국에 밥 한 공기뿐이었다. 어머님은 입맛이 없으셔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거실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저녁에는 더 심했다. 유진아가 회장님 방에 들어오더니 소리를 질렀다. 왜 아직도 안 주무세요? 제발 좀 주무시라고요. 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눈만 껌벅거릴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유진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회장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유진아가 들어왔다. 뭐 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빨리 좀 하세요. 서두르다가 손이 미끄러져 기저귀를 떨어뜨렸다. 순간 뺨이 화끈거렸다. 유진아가 내 뺨을 때린 거였다. 이 멍청한 년이.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제대로도 못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월 250만 원이 절실했으니까. 그 뒤로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다. 식사가 늦으면 때렸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퍼부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사실 나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 나는 그냥 간병인이 아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인권변호사 최은지였다. 강태원 회장의 차남 강민수가 나를 고용했다. 그는 형수 유진아가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간병인으로 위장해 들어가 증거를 모으기로. 가방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매일 밤 혼자 방에서 그날 찍은 영상을 확인했다. 유진아가 회장님께 차가운 물을 끼얹는 장면, 약을 제때 안 주는 장면, 폭언을 퍼붓는 장면. 모두 녹화됐다. 절도범으로 몰리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유진아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 1,000만 원짜리 명품이었다. 유진아가 내 방문을 쾅 열고 들어왔다. 내 반지 어디 있어? 네가 훔쳤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하지만 유진아는 믿지 않았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에 왔고 내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기가 막혔다. 나는 절도범이 아니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내 옷장에서 반지가 나왔다. 유진아가 미리 심어둔 거였다. 경찰은 나를 연행하려 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유진아가 가로막았다.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도둑년아. 순간 결심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 경찰에게 말했다. 저는 최은지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이 집에 잠입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당황했다. 유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가방에서 변호사 신분증과 법원 발부조사 허가서를 꺼냈다. 강민수 씨의 의뢰로 노인 학대 실태 조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다. 진짜였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다. 지난 한 달간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다. 유진아가 회장님을 때리는 장면, 욕하는 장면, 밥을 안 주는 장면. 모두 담겨 있었다. 유진아가 비명을 질렀다. 저건 불법 촬영이야. 증거 능력 없어. 하지만 법원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조사였다.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있었다. 경찰은 유진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목격한 학대 행위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폴더를 열었다. 영상 파일 30개, 녹음 파일 50개, 사진 100장.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찾았다. 유진아가 내 옷장에 숨긴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숨기기 전에 사진을 찍어뒀다. 통쾌했다. 도둑은 유진아 자신이었다. 경찰은 유진아를 노인학대와 무고죄로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유진아가 울부짖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경찰차가 출발했고 저택은 조용해졌다. 유진아가 떠난 후 회장님 방에 들어갔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계셨다. 말은 못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날부터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됐다. 따뜻한 방, 영양가 있는 식사, 정기적인 재활치료. 회장님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됐다. 2달 후 재판이 열렸다. 유진아는 노인학대, 무고,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됐다. 영상을 본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아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효녀로 행세했지만 집에서는 악마였던 여자. 그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다. 유진아는 지금 교도소에 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한 푼 받지 못했다. 반면 회장님은 많이 회복하셨다.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나는 다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 회장님 댁에 들러 안부를 확인한다. 며칠 전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은지 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보상해줬다. 인과응보였다. 악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효녀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노인을 학대하던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간병인의 진짜 정체를.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 악한 일을 하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통쾌한 복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